도내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일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도내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을 도용해 성희롱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선후배와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서 해외 사이트에 올린 건데요. 피해자 가운데는 이미 대학생이 된 사람도 여전히 가해자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 혹은 성 관련 사이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이나 징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 문제,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적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호기심 중에 성적 호기심만큼은 이 장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 장난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성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러한 본인들이 이제 장난 행위라 생각하는데 예. 이 장난 행위가 SNS와 결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맞습니다. 상처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NS에 남는다는 말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평생 지우지 않는 그런 기록물로 남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우리 그 성적 호기심을 또 우리 그 차 의원도 계시지만은 그때는 단순 호기심으로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시대의 상을 쭉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이 성적 부분이거든요. 제가 쭉 학교에도 저도 있지만 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확실히 저희 때보다는 성적으로 개방이 굉장히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접할 때 먼저 좀 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는데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많이 접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성적으로 접촉하느냐 이런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우리 학생들은 좀 그 현실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성 경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제 성범죄가 완전 근절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좀 수치를 낮추고 면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그 동물이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이성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우리가 교육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그 성적 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 자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부모님이 먼저 그런 올바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그 성 전문가들이 또 학교 수업에 참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보다 좀 이런 사건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전 교육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부분에서 좀 미온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처벌과 좀 징계를 내려야 할 경찰과 학교 측이 좀 미온적이었다 이런 지적인데, 일단 피해자와 경찰의 입장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당시 2017년입니다. 2017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A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사이트에 이제 그 본인 사진하고 그 허위 사실이 그 성희롱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와 함께 그 마산 중부경찰서에 전화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팀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그 피해를 입었는데 해외 사이트에 자기가 그 게시가 되었다라고 예. 했더니 해외 사이트에 게시가 된 건 수사 자체가 어렵다라고 아마 응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직접 아마 사진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 고등학생이 있던 이 학생이 실제로 이제 영어 번역까지 해가면서 네. 해외 사이트에 자기 걸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7년에 일어났는데 다시 2019년에 똑같은 아이디로 해서
그 사진이 또 게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입은 이 A 양은 실제로 만약에 2017년에 그 사이버 수사팀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조치를 했었으면 또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시선입니다. 그 하나는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전화를 뭐 받았는지 그때 그러니까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 수사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사건 접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는 경찰은 없다. 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은 대응이 부실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전화 문의를 했었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외 사이트라고 해서 아이디를 추적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범죄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도 있었었는데 네. 대응이 부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양쪽의 시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매뉴얼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선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학교는 어떤 대응을 했나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학교 입장도 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요? 그 학교도 미온적인 그 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뭐 신고를 늦게 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은데 예. 학교도 이 사건이 일어나서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빨리 상급기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못한 게 제일 큰 실수거든요. 예.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해 한 고교에서 그 일어난 그 학생들의 그 여교생 그 치마 몰카 사건이 네.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여자 선생님은 학교를 출근을 못할 정도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고 또 만일에 내가 학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학생들을 마주보고 얼굴을 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 이런 게 이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 그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그 선도위원회에 해당될 사항 중에 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면 바로 인지 즉시 신고를 해라. 예.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유선이든 공문으로 그 빨리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네. 조치를 해라고 그 지시를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방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렇게 조치를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네. 선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처벌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내리더라도 그 도교육청과 좀 상의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면밀히 조사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처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지금 학교가 실수를 크게 범했는데, 근데 특히 이 성범죄에 관련된 거는 형사 사건이거든요. 네. 중대한 사건이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 먼저 알리는 것도 당연한 사실인데, 그 다음에 경찰에게도 빨리 신고할 필요성이 저는 있었다 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이 그 사건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도 미온적 태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꽤 예.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조금 쉽게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뭐 정말 경찰, 도교육청, 학교 세 개 기관이 모두 좀 통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건 사후 문제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부터 좀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그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피해 학생이 특정이 되면 그 즉시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해서 실제로 학교폭력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추가 징계를 밟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치도록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학교 폭력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예.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자치회나 학급의 주도로 언어 문화 개선이나 뭐 이런 교육을 좀 하겠다라고 아마 이제 사실 밝히고는 있는데
이게 각 학교마다 사실은 특성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른 조치가 안 되는 것이 자기들도 조금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전부입니다. 경남도는 동행령지원에 즉시 인하하라.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내 민자도로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창원 부산간 도로 등 세 곳이 첫 평가대에 오릅니다. 요금과 서비스, 안전 등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만큼 이번 평가의 잣대는 날카로울 거란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도내 세계 민자도로의 평가단 작동 전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평가단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평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경남도가 도내 민자도로 세 곳의 관리 운영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적정 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내 이제 민자도로 세 군데입니다. 어디냐면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그리고 창원 부산간 도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민자도로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그리고 또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제 유료 도로법을 이번에 이제 1월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공익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네. 법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는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16일까지 운영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네. 사전 검토한 후에 평가단 현장 점검을 한답니다. 곧 6월 중에 아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한 이런 근거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평가를 좀 해보겠다 이런 네네. 거죠.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민자도로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 중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자, 이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다 민간이 투자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주체도 민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분명히 있는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건설될 때는 일단 이제 자치단체나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다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 부분 매년 자치단체에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평가에서 공공성 측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지켜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편리성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하이패스를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현금을 줘야 되는데 톨게이트 앞에 가서 또 현금 끝내기 위해서 또 뭐 지갑 찾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때로는 이제 안전벨트를 풀어야 될 때도 네. 있고.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현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카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 카드라든지 신용카드도 도로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평가도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우리 거가대교나 마창대교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좀 통행료가 비싸다. 이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처럼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비싼 통행료에 대한 평가도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제 뭐 크게 보면 서비스, 안전, 뭐 통행료 해서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나 편리성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도로 안정성,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 항목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률, 안전조치 신속성, 도로 청결성 등 아마 사회 편의 기여까지 다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통행료 부분 예. 가장 뭐 좀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봐도 아무래도 통행료 부분이 우리 시민사회가 가장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마창대교를 타고 가면 편해요.
편한데 내가 과연 2,500원 정도를 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꽤 들 때가 많거든요. 예. 왕복 5,000원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익료가 과연 적정한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듯한데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면 마창대교 같은 경우 소형차가 그 일방량 한번 지나가는데 2,500원 정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1km에 1,400원 수준 정도가 되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마창대교는 오히려 그 가대교보다 더 비싼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대교 같은 경우는 소형차가 한 번 지나가는데 10,000원입니다. 네. 예, 킬로미터당 1,200원 수준인데 어, 이게 소형차가 한 번 통행료 10,000원 내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차가 뭐냐면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25,000원, 그다음에 특 대형차는 30,0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형차를 가지고 한 달에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20일 기준을 잡으면 약 40만 원이 좀 넘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뭐 120만 원, 130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돈을 쏟아붓는 그러한 와 다름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거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도로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다른 도로와 비교를 해보면 또 훨씬 비싸게 나와요.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4배 정도 비싸고, 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비교하면 25배 정도 비쌉니다. 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크니까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통행용 부분에서 좀 평가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도로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까 심지어는 거제 시장에 나서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 단체가 꾸려져서 좀 낮추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번 평가에서 만약 통행료가 좀 비싸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낮출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제성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문제가 있던 과징까지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현재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오는 그 5월 16일까지 아마 자료를 다 운영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후에 평가단 현장 점검을 한 6월 정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평가가 완료가 되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아마 결과 통보 일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때까지 만약에 그게 돈을 많이 우리가 이제 통행료를 많이 냈다고 하면 통행료 인하까지도 아마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가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 초 개정된 관련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이번 평가로 좀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뭐 허점이나 보완, 재개정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부에서 유로도로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사업자는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그 30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그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주체자가 평가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했던 그 주최 측에서 확실한 근거를 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또 간문을박 벌어지고 뭐 네. 법적인 해결까지 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행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부 사례를 보면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일방적인 어떤 기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하달을 하지 말고 또 시민사회와 공론을 좀 통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경직하다 보면 이제 민간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사업이 유축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사회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에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공공성, 편리성, 안전성을 다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을 좀 마련하고 또 운영 주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이 평가가 정말 제대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까지 근거나 기준이 없었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올 초 관련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도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6월 민자도로 첫 평가가 확실한 잣대 역할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